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다 그죠? 네, 웜의 소통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아천님, 조율님, 별엄마님, 그리고 새들처럼 여기 보기 백억님 순서대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너무 큰 변동성이 오늘도 계속 되었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하셨고, 그리고 그레이스 님이 저희 어머니 전시회 갔다 오셨네요. 네. 방금 전무님 말씀하신 거 듣고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근무지 근처여서 점심시간에 잠시 전시관 방문했습니다. 44년생 어르신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반짝반짝 빛나시는 예솔 화백님이 반겨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44년생, 저희 아버지 40년생 이렇게 늘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반짝반짝 빛나시는 화백님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전무님 팬이라고 말씀드리니 아들이 3명이 있는데 3명 모두 속 한번 안 썩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되게 우려를 했잖아요. 어머니께서 세 아드님 모두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모전자전 훌륭하신 어머님이 계셔서 지금의 전무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드님들 자랑만 하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시지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마음만 갔다 왔네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조만간 방문 예정입니다. 꼭 가보세요. 그리고 방명록에 글 쓸 때 저는 이름 밑에 자랑스럽게 채밀턴이라고 썼습니다. 보시는 화백님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게 해요. 그 방명록에 진짜 채밀턴이라고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공간 컨셉이 금융 플러스 문화 복합 공간이어서 바로 옆은 증권 지점이네요. 평소 다니던 지점으로 번호표 기다리면서 전시 작품 구경도 했었는데 그곳에 전무님 어머님 작품이 전시된다고 해서 깜놀했습니다. 서예 작품도 한 작품에 글씨체를 달리해서 쓰신 것도 화백님이 창의적으로 해보셨다고 해서 신선했다고 하십니다. 민화는 색감이 참 예뻐서 보는 내내 즐거우셨다고. 작품 활동도 왕성하게 하셔서 작품도 많았습니다. 언제 다 하셨냐고 지인분들도 놀라셨고요. 쪽이 안쪽에도 작품이 걸려 있으니 빼먹지 말고 관람하시길요. 이상한 1일 특파원 그레이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보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또 뭐 지방이라든지 해외에 계신 우리 채밀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작품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네. 여기 이제 쪽자로 어머니가 이제 써놓으신 글들도 있고요. 평화를 구하는 기도,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기가 27층이라서 와 서울 강남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강북까지 다 보입니다. 넘어진다고 괴로워 마라. 부딪힌다고 아파 마라. 넘어지는 것은 일어서기 위함이요. 부딪힘은 뚫기 위함이다. 이런 글들도 있고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니밀새도 있고 요 저희 달력에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죠? 달력에 있는 그림. 어머니 당신은 나무입니다. 꽃처럼. 네, 이렇게 작품들 쭉 걸려 있고요. 이런 민화 작품들, 병풍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동안에 달력에 들어갔던 작품들일 겁니다. 용띠의 달력 표지 그림이었었고, 그죠? 이게 호랑이띠 때, 말띠해. 요 작품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걸 어머니가 언제 이런 작품을 그리셨나? 네, 제가 보면서도 문방사오라고. 근데 이게 호랑이 해에 그리신 건지
약간 네, 하여튼 그림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 후배가 저랑 굉장히 친한 후배인데 가서 요 그림이 제일 좋다고 딱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이 날마다 새로운 일 맞으셔서 해가지고 이 초에다가도 이렇게 그림과 글씨를 쓰신 게 있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인다 그죠? 네, 북한산, 도봉산 다 보입니다. 되게 좋습니다. 바로 요 앞이 설릉이거든요. 네, 이런 그림들, 네, 이런 그림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코세익 전무님, 코 상태가 어제보다 좋아 보이니 내일은 상승장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기분 좋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신차 분석을 해봤더니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440억 정도 매도를 때리면서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했던 옵션 포지션에서 어제 이익 실현을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제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 정도로 어젯밤 미국 시장 시초가는 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막 투매가 나왔잖아요. 그런 반면에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그리고 옵션에서도 다 매수 배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 오늘 어김없이 올라가고 그러고 보니까 어제 약간 그저께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제 코 상태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한여름에 보통 7월, 8월에는 코가 뚫린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좀 훌쩍훌쩍 계속 이래 시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시장이 좀 빠질 것 같은데 뭐. 근데 오히려 어제는 투매 딱 나오고 외국인 포지션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좀 반등짜리 들어가겠구나. 어김없이 제 코 상태가 약간 뭐 빅스 지수 비슷합니다. 거의 다 일임하고 손에 들고 있는 자금이 없으니 일이 편할 수가 없네요. 네. 주식 이 골칫거리 네. 그거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왔다 갔다 뭐 실컷 흔들어대라라고 그냥 관전 구경하시면 됩니다.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이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종전 MOU 종료 발언 한마디에 넥스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 공포가 커지면 방산주라도 올라야 하는데 지금은 방산주까지 같이 무너지는 걸 보니 그야말로 시장 전체에 패닉셀이 나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성을 잃은 투매가 쏟아지는 걸 보니 오히려 하락의 끝이 머지않았다는 희망도 품어보게 됩니다. 제발 이제 그만 살려주라. 네. 우리 민정님도 굉장히 이 냉철한 투자자신데 제발 이제 그만 좀 살려주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죠? 확실히 그 약간 이 바닥 국면 이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대댓글에 내 마음이 두려울 때가 항상 기회이고 내 마음이 붕 뜰 때가 위기인 게 주식인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게 기회인가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급락장 여러 해 겪었지만 여전히 무섭네요. 7월 말 한국 잠시 갈 때 전문인 배려 갈랬는데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는 회복이 될까요? 네. 한국 오시면 뭐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7월 말에 오신단 말씀이시죠. 잠시. 네.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별주부전 오셔도 돼요. 별주부전. 네, 별주부전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 참관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3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저희 채밀턴 분들이 4시부터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4시 정도 오셔서 우리 채밀턴 부장님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고 그러고 가셔도 됩니다.
장 마감 후 갑자기 NXT장에서 또 급락이 나오네요. 이제 삼성전자 5개월 입형까지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단기 바닥이 나올까 기다려봅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저도 삼형제 키우는데 둘째가 제일 장난꾸러기라 학교 찾아갈 때 제일 기죽어 학교 찾아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성격은 좋아서 둘째가 제일 성공할 거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바로 솔트님이 네, 항상 집안에 둘째가 잘 되더라고요 하셨는데, 제가 둘째로 살아보니까 둘째가 두 가지 케이스가 됩니다.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둘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명만 있으면 둘째가 이제 막내가 되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는 둘째가 굉장히 심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둘째가 아닌 사람은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딨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둘째 손가락을 좀 안 아픈 건지 둘째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사춘기도 좀 심하게 겪게 되고요. 그 심한 내적 갈등을 잘 이겨내면, 그러면 이 둘째가 이 공감 능력, 그 다음에 그 사회성, 이런 거를 빨리 깨우치면서 이 한편으로는 되게 참 그 사람 참 좋다, 좋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삐딱하게 간 거를 극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삐딱한 사람이 돼요. 그걸 극복을 해내면 약간 성인군자, 성격 좋고 사회성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뿜뿜하고 뭐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면 좀 삐딱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주 삐딱해지다가 잘 돌아왔습니다. 일임 상담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하셨는데, 저희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약속 잡으시면 됩니다. 전문님, 이달은 쉰다고 했는데 오늘 하락장에 한익 3전 분할 매수 차원에서 조금 담았습니다 하셨고요. 반도체 올라타지 못하고 작년부터 갖고 있던 조방 바이오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데, 요즘 반도체보다 더 빠지니 당황하게 됩니다. 버틴다고 하지만 요즘은 마음 다스리기가 힘드네요. 꿋꿋하게 버티겠습니다. 내가 투자한 포인트가 뭐 변한 게 없다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 바이오 잘 모르지만 바이오 애널리스트 최근에 나온 엄민홍 연구원이나 그런 거 제가 쭉 보거든요. 뭐 어떤 걸 좋게 보는지. 저런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좋게 보는 종목들이 나중에 바이오장 될 때도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또 좋게 얘기하면서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조금씩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기다려 바이오라고. 정말 확신이 있으시면 뭐 조방원이든 뭐든. 저는 거북이를 좋아합니다. 느리지만 꾸준함이 있으니까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무릎이야,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년간 떨어지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압니다. 상장 폐지될 주식 아니면 걱정해도 소용없으니 당분간 쳐다보지 않던지 코덱스 200으로 리밸런싱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요. 너무 아프지 마세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일이니. 우리 즐거운 생활님이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딱 해주셨네요. 별주부전도 늘 애청하시는 우리 최밀턴 분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유한탈에 가입한 지 한 달 됐는데 마이너스가 너무 크네요. 한 달 됐으면 그죠? 딱 거의 고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채슬리를 믿기에 별로 신경은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금 계좌에 있는 돈을 추가 납입하고 싶은데 언제 추가로 넣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1임 계좌도 하여튼 어제 그저께 분할로
그동안에 현금을 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일임 계좌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놨었다 했잖아요. 딱 기계적으로 딱딱 들어갔습니다. 그게 시장이 정말 뭐 코로나 같은 상황이든지 아니면 금융위기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지수 자체가 50%는 안 빠집니다. 그 50% 빠지는 장은 제가 구조적 약세장이라고 했죠. Structural Bear Market인데 이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무서운 코로나 때도 35% 빠졌어요, 지수가.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강세장 중에서 내년에서 내후년 초까지는 최소한 이어지는 강세장인데, 이 강세장 속에서 이 조정을 받는 거고요. 조정을 받을 때 설사 이게 이제 박스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월스트 케이스로 박스피 이제 고점 못 뚫어, 9,300 못 뚫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 해도 9,300에서 그러면 6,300이 되면 33%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수가 33%면 코로나 때 35%니까 굉장히 월스트한 시나리오를 제가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설사 6,300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6,300에서 9,300 딱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6,300에서 1,500 더하면 되니까 7,800이죠. 그죠? 그러면 7,800이 이제 피벗이 되는데 7,800이면 7,500, 7,300, 7,200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금 주식을 이제 왕창 안고 계신 분들은 좀 손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현금이 있는 입장이면 이거 7,500 밑에서 사는 건 사실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7,500, 7,200 그리고 설사 만약에 6,900 이번에 뭐 7월 달에 바로 그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랩도 그렇고 일임도 그렇고 7,500의 밑에서는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죠. 이제는. 이 레버리지 상장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왠지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이 리밸런싱 이유도 있지만 레버리지로 수급과 시장이 꼬인 것을 알고 조용히 뒤로 빠져 지켜본다는 싸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미장에서 일어나는 레버리지 매매 한국에서 하라고 열어주었더니 여기저기 코피 터집니다. 네, 모두들 힘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되겠지요 하셨고요. 우리 채슬리 TV의 댓글은 인격이 좋은 분들이 참 많이 모여 계신다,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채슬리 TV가 이 금융 강국이 되는 데 있어서 댓글창, 다른 경제 유튜브의 댓글창도 다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개영배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영화 친구에서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왜 생각이 날까요? 진짜 어제 시장에 종목들 보면 처참하죠. 진짜. 진짜 이 장동건 씨의 저는 그 친구 영화도 한 15번 이상 아마 봤을 겁니다. 너무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영화 자체가. 그리고 이 장동건 씨의 연기가, 솔직히 장동건 씨 옛날에 제가 경희대 다니다가 마음 잡고 여름방학 때 공부할 때 일부러 고대 가서 공부했댔잖아요. 고대 가서 공부하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제 집중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때 고대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장동건 씨랑 손지창 씨랑 나왔던 그 드라마 촬영을 하러 왔더라고요. 저희 경희대도 중앙도서관 앞에도 왔었어요. 그때 최실아 씨, 심은하 씨 뭐 그렇게 왔었었는데, 마지막 청춘, 마지막 승부였죠. 그때도 뭐 장동건 씨 보고, 또 어떤 행사에서 제 아는 분이 그 장동건 씨를 광고 모델로 써서 저녁 자리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도 장동건 씨랑 태극기 휘날리며에 강감독님하고 뭐 이렇게 같이 보기도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 친구 영화 전만 하더라도 이 연기력이 이 설경구 씨나 송강호 씨, 네, 그런 급은 아니잖아요. 연기력이. 근데 친구 영화에서는 확 몰입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하나하나가 그것도 있잖아요. 유호성 씨랑 이제 기싸움 하다가 하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보면서 거울 보면서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거 장도 안 좋네. 하여튼 마이무 따이가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전시회 8월까지 하시네요. 꼭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만나 뵈면 좀 힐링 되실 겁니다. 비 오는 저녁 방송 들으며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러우 전쟁, 이란 전쟁 등등 크고 작은 전쟁들이 속히 종전되길 고대해 봅니다. 지구촌도 평화, 주식시장도 평화, 모두가 해피. 우리 샬롬님 댓글이었습니다. 욕심이 돋보이는 우리 캡틴 박세익 대표님. 네, 비 오는데 참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전무님은 언제쯤 이 비정상적 거래가 정상화된다 보시나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정부 정책 실패임에도 수정의 과정 없이 녹아내리는 다른 건전한 투자자들은 어디서 보상이 될까요? 3전 15만 원까지 내려가서 ETF 80% 손실이 나야 시장이 정상화될까요? 그러려면 좋게 2년 이상 소요될 듯 합니다. 네. 그 시장을 보면 한 번씩 짜증도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시장의 형태는 그것도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미국 가장 효율적인 미국 시장에 2배짜리도 있지만 3배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2배짜리 상장하는 거야 다른 시장에도 있는데 우리 시장에 없는 게 좀 그렇고요. 2배짜리까지는 그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이해만 있으면 2배짜리까지는 괜찮은데 그것도 아무튼 장기 투자는 제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3배짜리는 제가 금지시켜야 된다고. 절대 우리나라에서 3배짜리 상장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빨리 해외 주식에서 3배짜리 매매 그거는 주문이 안 나가게끔 금감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배짜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2배짜리를 상장시킬 때 미리 옛날에 주가가 차분할 때 상장시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딱 보면 이 시클리컬 기업에 이익이 많이 날 때 이 본주가 3개월, 6개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다운 사이클에 걸렸을 때 본주 40% 마이너스 나면 80% 그리고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빠지면 마이너스 80이 아니라 마이너스 85, 90. 지금 인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계속 이 2배짜리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다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점 언저리에서 설정이 되면 마이너스 80%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80%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이 2배짜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는 하지 마시라고. 하루 이틀 치고 빠지는 거는 괜찮아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한 1년 사 모아봐야지 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말도 느리고 밥 먹는 것도 느려서 식사 약속엔 후달릴 때가 많아요. 빠른 친구들은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고 놀리죠. 그래서인지 이런 장에도 무심한 편이고 상승장에도 제 마음이 불편한 건 버립니다. 7월 변동성에 머리가 더 아파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해 날이 더워질 때부터 좀 이제 더위가 꺾이면서 찬바람이 싹 불기 전까지
네, 6, 7, 8, 9, 10월까지. 예, 그래서 랩 같은 경우도 뭐 목표 전환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은 5월달 그때부터 그냥 이익 실현하시고 한 3개월 쉬시라는 뭐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0 밑에서 살 수 있다고? 네, 살 주식 지금 늘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요 3분기가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 비싸 있는 주식이 싸지고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였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이거는 뭐 꿀단지인데 지금 사놓으면 100% 벌 것 같은데, 이런 가격대면 지금은 이제 들어가야 되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현저하게 가치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는 여기서 트레이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사서 기다리면 됩니다.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박세익 대표, 박세의 전무, 익자와 의자가 헷갈려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설리는 어느 분일까요? 네, 박세익 대표도 맞고 박세익 전무도 맞습니다. 박세의는 아닙니다. 네, 밑에 어떤 분이 그냥 오빠와 형님으로 통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모건 스탠리의 대주주가 일본 미쯔비시라고 알고 있는데 새로운 외인의 투자처로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는데 보고서 발행과 연관성이 있는지요? 그래요? 이거는 전 처음 듣는 얘기. 모건 스탠리 대주주가 일본 미쯔비시. 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신에게는 현금이 남았나이다. 코스닥은 금융 위기급으로 떨어져서 이제 한강 뉴스도 나올 각입니다. 밖에서는 지금 폭우가 내리면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어제 비발디의 사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이게 여름이에요. 여름에 비발디의 사계 여름 악장 보면 막 되게 무서운 막 멜로디가, 그런 멜로디가 딱 여름에 지금 이렇게 천둥 번개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부분이 있고, 바쌤님이 또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탈리아 그 부분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막 이 변동성이 클 때는 그 그림 아니면 그동안에 못 읽었던 책 읽으시고 그동안에 듣고 싶었던 음악 들으시면서 요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내 포지션이 레버리지 포지션만 아니라면, 신용 잔뜩 들어간 포지션만 아니면, 이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쏟아지는 폭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나기 폭우 길어봐야 하루 이틀 내리다가 끝나니까요. 주가 흐르는 거 보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에 다시 정신을 다 잡게 되네요. 하루 이틀 주식하는 것도 아닌데. 아쉽고. 소통에서 이탈리아 여행 가시는 최밀턴 분 댓글 보고 부러워하시는 모습에 전무님께서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셨을 테고 충분히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봉사하는 차원에서 자문사도 운영하시고 방송이나 강연을 하는 것 같아서 존경심이 많이 생겼다고 감사합니다. 아마도 전무님 은퇴 시기는 손주분들 생기시면 바로 은퇴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아이들 좋아하시니까. 갑자기 생긴 쓸데없는 걱정은, 만약에 전무님께서 은퇴하시더라도 전무님의 평소 철학과 인사이트 등등 그대로 최슬리 투자자문에 전수되겠죠. 하셨습니다. 저는 이 AI의 발전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제미나이 같은 거나 이래 써보면 가장 최신 제가 얘기한 내용까지 다 학습하고 있네. 그리고 박세익 스타일로 뭘 해줘 하면 시장 전망해줘 하면 진짜 그렇게 막 적어져요.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라는데
네, 박세익 아바타가 이 AI의 발전에 의해서 나중에 생기게 되면 그때는 아바타 보고 야 네가 웜의 심박 좀 야 오늘 네가 웜의 심박 좀 해줘. 네, 네 그러고 네, 좀 여행도 다니고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손주가 생겨서 은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세익 아바타 AI가 자비스 같은 게 딱 나오면 그때는 중간중간에 좀 놀러도 다니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댓글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배에서 중국인 끝도 없이 내리더니 처음 보는 광경. 깜짝이라고 돼 있는데 여수 서산 속초에 외국인 북적 크루즈가 지역 관광 살린다. 여수항에 10년치 크루즈가 몰려 5월까지 외국인 결제액이 44%나 늘었고요. 올 크루즈 관광객이 200만 명이나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전남 여수, 충남 서산 등 지역 항구 도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고요. 한국에 입항하는 크루즈가 급증하면서인데 숙박시설이 없이도 대규모 관광객을 한 번에 끌어들일 수 있는 크루즈가 지방도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네요. 크루즈는 크루즈에서 자니까. 자,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5월 방한 크루즈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2% 증가한 20만 6,542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 5월 한 달입니다. 방한 크루즈 관광객이 월간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고요. 올해 5월까지 방한한 크루즈 관광객은 70만 9천 명, 한 71만 명 되네요.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60만 명을 넘어서 2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늘어나네요. 지금 이 사진은 서산 대산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입니다. 부산과 제주에 집중되던 크루즈 기항지도 다변화되고 있는데 올해 여수항 방문을 계획한 크루즈선은 39채, 39항차에 달하고요. 14만 4천 명이 크루즈를 타고 여수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10년간 여수항에 입항한 크루즈선이 총 27항차 33,800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며 올해만 10년치가 넘는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것이다. 강원도 속초항에도 올해 크루즈선이 총 7차례 입항을 하고요. 작년 4번에 대비해서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준인데 지난달 27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1,500여 명을 태운 10만 톤급의 국제 크루즈선 비지오호가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을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이 대산항에 기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 항구 도시가 크루즈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한국을 방문하려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이고 지난해 말 중국 정부의 이 한일령이 본격화하자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발 크루즈선 상당수가 지금 한국으로 목적지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도시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크루즈가 기항할 수 있는 지방 항구 도시가 각광받고 있고요. 지난달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국적은 중국이 9만 3천 명, 전체의 4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필리핀이 2만 3천 명, 일본 2만 3천, 인도네시아 1만 7천 명 순입니다. 하여튼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절반이 중국 관광객이다. 그죠? 크루즈 관광객 유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데 5월까지 여수의 외국인 신용카드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증가했고요. 크루즈선이 입항한 지난달 27일 서산 지역 올리브영 매장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나 늘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크루즈가 지역 중소도시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지방 중소도시는 교통수단은 물론 숙박,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크루즈 기항지가 되면 따로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관광의 활성화가 가능해지는데, 크루즈를 타고 온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기항지, 상권, 골목 곳곳을 둘러보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박 2일 이상 머무는 오버나잇 기항을 늘리고 선원도 하선해서 관광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로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숙박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데, 크루즈는 숙박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물론 이제 정박을 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정말 좋겠네요. 두 번째는 싼 맛에 잘 썼는데 어쩌나 중국 빗장 걸기에 기업 날벼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중국이 자국 첨단 AI 모델에 대해서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에 이어 중국도 AI를 국가 자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각국의 자체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방금 들었던 생각이, 이 중국의 AI가 쓸만한가? 이게 작년 2월인가 딥시크 쇼크 있었을 때 한번 써봤다가 좀 허접해서 저도 다 지워버렸는데, 지금 보면요, 이 표가 미국하고 중국의 AI 모델 성능 격차입니다. 격차가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자, 이쪽은 오픈형 AI의 점유율인데, 와, 중국이 61%라고요? 메타 라마가 8에서 1%로 떨어져 있고, 미국과 중국 AI 모델 API 비용인데, 알리바바, QN부터 딥시크, 문샷, 저프 AI, 샤오미, 미모 등등 돼 있고, 요 오른쪽이 미국이 있네요. API 비용에서 100만 토큰당 달러인데, 5를 입력을 하면 출력이 2.5를 입력하면 출력이 7.5, 3배인데, 여기는 55, 25, 5배. 오픈 AI, GPT, 제미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한 달간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즈프 AI 등 중국 프론티어 AI 기업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고요. 앞으로 출시되는 폐쇄 개방형 모델 모두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고, 회의에서는 AI 기술 유출을 국가안보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는 안과 중국 AI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체를 자국 기관 및 기업으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AI 규제를 주제로 열린 법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기본적인 개방 모델은 간단히 신고하고 고도화된 기술은 보안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최첨단 모델은 공개 출시를 금지하거나 해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3단계 규제 방식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자,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첨단 AI 모델 수출을 통제하자 이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한데, 중국 당국은 최근 엔스로픽이 출시한 미토스 같은 첨단 AI 모델이 자국 사이버 보안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조치가 만약에 실행이 되면 글로벌 기업의 AI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당장 저비용 중국 모델에 의존해온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부터 대체제를 찾아야 하고요. 글로벌 AI 모델 중개 플랫폼인 오픈라우트에서 중국 5개사 딥시크, 알리바바, 즈프 AI, 미니맥스, 샤오미 요 5개사의 AI 모델 점유율이 24년에 0%에서 올해 5월 61%로 급등을 했고요.
오픈 라우터는 400개가 넘는 오픈형 AI 모델을 골라 쓸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 AI 모델의 경쟁력은 딱히 뒤처지지 않는 성능의 저렴한 가격인데요. 딥시크 V4 프로를 앱에 연결하는 비용은 엔스로피 클로드 오피스 오퍼스 4.8 대비해서 최대 25분의 1 수준이고요. 비용이 미국 AI 기업이 엔비디아의 GPU와 연구 인력을 총동원해서 AI 모델을 구축하면 중국 기업은 사실상 이를 뺏기는 증류로 비용을 낮춘 결과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산 AI 칩을 쓰는 데이터 센터에 전기 요금을 지원하며 중국 AI 모델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네요. 모델 정보를 공개해서 쉽게 개량해 쓸 수 있는 점도 중국 AI 모델이 선호되는 이유인데 미국 쇼핑 플랫폼 쇼피파이는 최근 자사 서비스에 연결된 AI 모델을 오픈AI GPT-5에서 알리바바 QN 3.5로 바꿨는데 비용을 75분의 1로 절감하면서도 쇼핑 플랫폼에 맞춰서 자체 AI 모델을 설계했답니다. 자, 에어비앤비와 AI 코딩 도구 개발사인 커서도 중국산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축했고요. 미국 벤처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마틴 카사도 파트너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80%가 중국산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중국 정부가 자국 AI 모델을 통제하면서 미국 기업이 받을 피해를 지렛대 삼아서 외교에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도 있고 미국은 지난달 12일 안보상 이유로 엠스로픽의 첨단 AI 모델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첨단 GPU에서 첨단 AI 모델로 확대된 거고요. 루이마 테크버즈 차이나 창업자는 미국이 첨단 AI 모델을 전략자산으로 취급한다면 중국도 협상력을 얻기 위해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 정부도 AI 모델을 통제하자 각국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고요. 한국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여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AI 모델 개발사 미스트랄을 통해서 오픈소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구글의 오픈 웨이트 모델인 이 젠마를 사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자체 서버에서 운영이 가능한 키우스타를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엔스로픽이랑 계약을 하고 이런 게 이 AI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값싼 실리콘밸리의 이런 벤처 기업에서는 값싼 중국산을 80%는 이용을 하고 있군요. 자, 중국 딥시크도 반도체 개발 1차1칩 시대가 오나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AI 기업이 잇따라 자체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요. 미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엔비디아의 GPU 공급 부족과 추론 수요 급증으로 자사 모델에 최적화된 칩을 직접 설계하라는 건데요. 앞으로 AI 기업의 1차1칩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일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딥시크는 AI 추론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있고 로이터는 이 프로젝트가 약 1년 전 시작됐으며 아직 초기 단계라고 했는데 딥시크는 이 칩 설계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와의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설계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딥시크는 미국의 수출 통제 이전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했고요. 규제 강화 이후에는 화웨이의 어센드 칩으로 상당 부분 옮겨왔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디인포메이션은 중국 즈프 AI가
자체 칩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자사 AI 모델인 GLM 수요가 급증하자 이 모델 구동에 최적화된 칩 설계를 맡기기 위해서 잠재적 협력사와 접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를 함께 사용해온 즈프 AI는 미국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만큼 자국 기업의 설계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도 추론용 칩 설계에 착수했고, 바이트댄스는 자국 스타트업인 이노스타 세마이 컨덕터의 메모리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노스타는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가 투자한 중국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들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토큰 사용량 급증이 있고, 비용 대비 성능을 앞세운 중국 AI 모델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추론 비용과 전력 효율을 끌어올릴 자체 칩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체 칩을 개발하려는 흐름은 미국 기업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 오픈 AI가 할라피뇨 칩을 공개했고, 엔스로픽도 자체 반도체를 제작해서 생산을 전자에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의 수출 통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개발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고, 업계 한 관계자는 긴 개발 기간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데다가 중국 기업의 첨단 생산 장비 도입도 쉽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반도체 지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50% 이상을 점유하면서 독보적인 1등이었잖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어디 특정 분야에 들어가는 자동차 반도체, 냉장고 반도체, 자율주행용 아니면 AI용 등등 그런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이 꽤 우리보다 큰 규모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시스템 반도체 개발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쟤네들이 할 수 있나 이렇게 폄하할 게 아니라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지금 쫓아오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 흑자 사상 최대 올 성장률 3% 갈까? 역대급 반도체 수출 호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5월 한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팔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3%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가 나오는데 연도별 경상수지거든요. 22, 23년 요럴 때 230억 달러, 325억 달러 이러면 요때 유가가 러우 전쟁 때문에 폭등을 했었죠. 그 영향을 아마 좀 받았을 거예요. 요때 한 40조 벌었고 거의 우리가 한 40조에서 한 100조 요 사이 번다고 보면 되는데 23년 40조 하다가 갑자기 24년도에 999억 달러니까 150조를 번 거죠. 150조. 네. 150조를 벌고 그리고 25년도는 더 크게 봅니다. 25년도가 보면 한 180조 되네요. 180조. 그런데 지금 5월까지 했는데 벌써 200조가 넘었어요.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가 한 60조 벌었죠. 58조 6천억.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이고요. 종전 기록은 올 3월에 379억 3천만 달러 흑자였고요. 올해 1월에서 5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1,412억 달러로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흑자 규모는 겨우 한 340억 달러였기 때문에 4배를 지금 넘는 수준이고요. 사상 최대 흑자를 이끈 것은 상품 수지인데 5월 상품 수지 흑자는 378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수출이 1년 전보다는 62.9%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수입도 22.2% 늘었지만 수출 증가폭이 워낙 컸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이 SSD는 컴퓨터 주변 기기가 249%, 반도체가 167% 등 인공지능 AI와 관련한 항목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고요. 서비스 수지와 본원 소득 수지도 흑자폭을 키우는 데 기여했는데 서비스 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전월 24억 2천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자가 증가하면서 여행 수지가 5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서비스 수지는 만년 적자인데 해외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이 배당 이자 소득을 나타내는 이 본원 소득 수지도 배당 소득 수지를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6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5월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유성욱 하는 통계부장은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6월 한 달에만 60조 버는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행진을 거듭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고요.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에서 2.6으로 끌어올렸고요. 상향 조정폭은 발표 대상 30개국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내년 성장률도 2.5%로 0.4%포인트 올렸고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모두 발표 대상 11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경부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한 건 한국의 반도체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대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6월 말 기준 주요 IB 8곳이 제시한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0%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3%에 이른 것은 2018년에 이때도 반도체 좋았을 때죠. 3.2%가 마지막이었네요. 최악의 경우 올 2에서 4분기 성장률이 0%를 나타내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하는 전망치인 2.6%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상수지 여기 보면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해외 가서 미국에서 요즘은 뛰면서 돈을 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가서 돈 버는 거 그런 게 이제 소득 수지. 그리고 서비스 수지는 우리 물건을 판 거는 아닌데 BTS가 미국에서 콘서트 공연을 했어요. 어쨌든 콘서트 공연하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을 판매하는 거죠. 그런 거. 영화를 판매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미국에서 판매됐다.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수지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있죠. 해외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그럼 배당 이자 소득 이건 뭔데? 소득 수지입니다. 보는 소득 수지. 자,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물타기 할까? 평단 275만 닉스 미자 고점 판독기 인증. 미자 인스타그램 방송인 미자가 SK 하이닉스 고점에 입성한 후 근황을 전했다. 이분이 미자라는 분이시군요. 자, 미자는 8일 SNS에다가 애프터마켓에서 203만 4천 원까지 떨어진 하이닉스의 실거래가를 캡처하면서 이제 봤다며 실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거네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199만 8천 원까지 또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서 1억을 손해봤다는 한 네티즌의 말에 저도 건설 1억 원 손해보고 빼고 만회하려고 들어간 하이닉스 도라며 주식 안 하던 시절이 그립다고
이후 하이닉스가 애프터마켓에서 199만 8천 원까지 하락하자 공구 일정을 묻는 네티즌에게 지금 말차가 문제냐, 한익이 100만 원대 진입했다. 주식과 관련해 쏟아지는 질문에 저는 투자 수익 하위 70%라면서 하이닉스 평단 275만 원인 저를 보며 힘내라 등의 답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손해가 심해서 빼지도 못한다, 물타기를 할까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배우 장광의 딸이자 방송인인 미자는 지난달 18일 하이닉스 주식을 한 주당 약 270만 원 선에서 취득한 인증사진을 올렸는데 과거 주식 매매로 1억 원가량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털어놨던 그는 이번에도 이러면 내 인생에 주식은 없다라며 배수의 진을 쳤으나 거래 체결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미자는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주식 투자에 얽힌 씁쓸한 추억들을 전했는데 김태현은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는 영상이 나가고 그 주식이 올라서 많은 분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 영상 찍은 다음 날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서 거의 1억 손해라고 틀어놓고 미자도 여기에 동의하며 손해를 엄청 보고 팔았는데 다음날 20% 넘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김태현에게 나 운 거 생각나냐라며 나 진짜 창피했다. 오빠 앞에서 그렇게 엉엉 운 거는 처음이다. 이게 안 멈추는 거야 라고 했고 아울러 손실을 보고 방에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 괜찮냐고 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면서 당시에 처절했던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태현은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이게 어지간해야 잊어버려 하겠는데 라며 말문을 잇지 못해 웃음을 안겼고 보통 그렇게 손해를 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지 않나라며 다음날 바로 또 투자를 들어가더라면서 야수의 심장을 가진 미자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번엔 하이닉스를 좀 갖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막아보려 했는데 몰래 들어갔다. 주주분들께 죄송하다고 자폭했다. 미자는 전문용어로 몰빵이라고 한다며 손해본 거 메우고 나오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재밌게 주식은 몰라요. 말차 효소 언제 공구해요 했더니 지금 말차가 문제냐고요. 그런데 재밌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기사이긴 한데 저는 연예인 주식 스토리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 투자도 아니고 그냥 잘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건설해서 1억 손해보고 그거 만회하려고 또 하이닉스 들어가고 주식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 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식 재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손해가 나는데 그냥 한 500만 원으로 내가 1년 동안 다 날려도 좋대 하면서 재미로 하시면 모르겠지만 주식을 그죠? 우리 채밀턴 분들은 이제 아시겠잖아요. 예전에 나도 저런 식으로 투자했었어 하는데 야수의 심장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이 야수의 심장 가끔씩 코로나 폭락 때나 작년 트럼프 관세 때나 이란 전쟁 때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연예인들의 주식 투자 그냥 어설픈 주식 투자는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한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주식 시장에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역대급 바닥 지금 살 때 아니다. 삼전닉스 줍줍 경고. 바로 위에 기사에서는 물타기 할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타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반도체 대장주 삼전닉스 주가가 급락해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내려와서나 이를 추가 비중 확대의 근거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는데 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상향되는 상황 속에서의 낮은 PER은 반드시 저평가 신호를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설명이고요. 황산의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과
이익 전망 상향이 동반되면서 이들의 12개월 선행 PER이 각각 4.8배와 5.3배로 역사적 저점권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될 수준이지만 AI 사이클 주도주 특유의 이 디스카운트 할인 구조와 급격한 이익 재평가 기간 중 발생하는 밸류에이션 오류를 고려할 때 추가 비중 확대의 논거로는 역부족이라고 짚었습니다. 알파벳, 메타 등 현재 AI 주도주에 위치한 이 빅테크들은 사이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 캐펙스를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기술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고, 이에 수혜를 받는 반도체 기업들도 AI 사이클 전체가 둔화하기 전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이 메모리의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황연구원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투자와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민감 산업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고요. AI 중간재 기업의 이익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지속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 대비 자기 자본 이익률, 이 ROI 압박이 심화하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은 ROE인데 그죠? 압박이 심화하면서 추가 투자 집행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삼전 닉스 영업이익이 하이퍼스케일러 자본 지출의 57% 수준까지 급증했는데, 이는 과거 엔비디아 병목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모리 병목 현상으로 이 디바이스 기기 업그레이드가 제약되는 점 역시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요. AI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메모리 기준점은 꾸준히 상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동시에 메모리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디바이스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AI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조적 성장기 혹은 사이클 정점에서 이미 전망이 상향되는 국면에 이 저PER은 저평가 신호가 아니란 설명이고요. 해당 이익 레벨의 지속 가능성을 시장이 검증하는 기간이자 공급 확대 미래 마진 훼손을 선반영하는 구간이라며, 알파벳 메타가 2020년에서 2022년, 아마존이 2017년에서 18년, 엔비디아가 23년에서 24년의 사례가 이를 방증하며 현재 메모리 업종도 동일한 밸류에이션 트랩 구간에 위치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을 다 들어봐야죠. 네,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삼전 닉스만 쳐다보지 않아도 지금 대중들의 관심에서 좀 소외되고 있거나 좋았다고 했는데 2달 동안에 폭락했던 것들, 그럼 4월달까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낙폭과대한 주식들도 꼭 삼전 닉스를 물타기 하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2달 동안에 좀 폭락한 주식들 좀 줍줍해 놓는 게 분산 투자 관점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